네, 여러분 스포츠 교육학을 진행하는 진윤지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교육학을 아마 체육사랑 같이 합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학이라는 부분이 역사랑 연결한 부분들이 조금 많기 때문에 같이 붙여서 시험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이번 강의를 진행할 때도 그렇게 두 가지를 계속 같이 접목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강부터 들어갈 거고요. 첫 번째부터는 이제 스포츠 교육의 역사부터 들어가게 될 겁니다. 제가 아까 왜 체육사를 말씀드렸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요렇게 나와 있는 1960년, 70년, 80년, 90년대를 1962년대 어떤 특징적인 일이 있었는지를 같이 접목해서 이제 들어가 볼 건데요. 여러분 1960년대라고 하면 제일 기억나는 게 뭐가 있죠? 어떤 법이 만들어졌다. 요거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맞아요. 1962년대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이 됐죠. 그런 다음에 태릉 선수촌이 나오게 됐고 요거 포인트 외우셔야 됩니다. 이번 강의를 하게 되면서 시험이 가장 많이 나오는 순서가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5강, 6강 때 나오는 강의가 가장 시험 범위 많이 나오겠지만 사실 이렇게 체육사 부분에서도 합해서 시험 나오는 부분이 조금 많기 때문에 계속 포인트를 좀 잡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1920년의 특징 기억하실까요? 체육사 때 했죠. 보건체육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제 1950년대 이후부터는 움직임에 대한 교육, 그리고 1960년대는 보건에 대한 교육 이렇게 짚어주시면 좋습니다. 1970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는 박정희 정권이었죠. 여러분 박정희 정권 때는 어떤 게 특징적이다? 체육이 매우 막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였고 이때는 체력장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업 활동이 조금 더 다양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특징적으로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1980년부터 1990년대 중반부터는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이 있었고요. 이때부터는 이제 특징적으로는 86 아시안 게임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88 올림픽 학술 대회 요게 특징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스포츠 교육의 질적인 연구가 되게 많기 때문에 학회라든지 학술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활달하게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90년대부터 이제 지금 현재 부분은 이제 특징적으로 딱 어떤 분야 이렇게 보기보다는 체육을 전반적으로 넓게 그리고 다양하게 보는 폭이 넓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X 퀴즈 하나 하고 들어갈게요. 첫 번째, 체육학 문화운동으로 스포츠 교육학은 1940년대 학문적으로 체계화되었다. 학문적으로 체계화가 40년대에 있었나요? 1950년대부터 우리는 움직임에 대한 걸 얘기했다고 했죠. 정답은 X입니다. 두 번째, 진보주의 교육 이론을 통해 체조 중심의 체육에서 체력 중심의 교육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어때요? 정답? X 맞습니다. 이 두 개 되게 쉬웠죠? 이제 이렇게 역사가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학의 개념부터 이렇게 노력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될 거예요. 스포츠 교육에 대한 최근 노력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시험에는 사실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가볍게 하고 넘어가 볼게요. 체육 교과를 이해해야 되고 구성주의적 관점 그리고 구성주의적 관점이라는 게 자기주도 학습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비판 인식적 발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게 이제 스포츠 기능을 숙달과 함께 학문적, 그러니까 체육학적 지식의 이해를 통한 비판적인 인식을 해야 한다. 이 부분이 있고 네 번째로는 통합 조직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체육 수업이 다양해지고 그리고 수업이 학생 중심으로 변화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양화되고 학생 중심화되는 부분이 있고 그 전에는 교수 중심이었던 게 있고 이렇게 다양한
이제 교육 방식이 있었던 걸 기억하신다면 이 내용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육학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하게 돼요. 교육학은 협의 스포츠 교육학 그리고 광의의 스포츠 교육학인데 쉽게 말하면 광의 그 넓을 광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넓게 보면 참여 과정 내의 교육적 현상 분석을 이제 기술하는 그러니까 스포츠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삶을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그리고 스포츠 활동의 참여 과정 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분석들을 하는 과학적 학문으로 보는 게 이제 스포츠 교육학의 개념 그것 중에서도 광의의 스포츠 교육학이고요. 그리고 협의의 스포츠 교육학은 스포츠를 이제 우리의 넓은 삶에 대해서 보는 게 아니고 스포츠는 단순히 우리가 교육적인 수단이야.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기 위한 수단이야 라고 보는 게 협의의 교육학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로 조금 보시면 스포츠 교육학이라는 것은 학교 체육 그리고 뭐 생활체육, 전문체육을 모두 포괄한 거고요. 그리고 체육 교과과정, 체육 수업, 체육 교사 교육 등 연구 영역으로 합니다. 그리고 교육적인 관점, 그러니까 이걸 민지적 관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모든 연령층의 신체 활동을 다룹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스포츠 교육학 지금이 1강인데 이제 뭐 한 5, 6, 7강 이렇게부터 되면 이제 성인에 대한 스포츠, 노인에 대한 스포츠 이렇게 예시를 계속 들어서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이 되게 중요합니다. 모든 연령층,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체육 교육을 뭐 학생 중심이 아닌 성인, 그리고 성인, 노인기까지 큰 폭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스포츠의 지향점이 이제 기출 포인트에 나와 있는데요. 기출 포인트에서 스포츠 교육의 지향점 첫 번째, 활동과 목표와 내용 방법에 있어 뭐 통합화와 다양화. 전에는 약간 획일화 그리고 어떤 주제를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각 이런 얘기가 조금 더 많았다면 이제 스포츠 교육은 다양하고 그리고 다양하다는 게 개개인의 맞춤 그리고 그렇게 다양화 그리고 통합된다 네,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훈련 과정에서 학습자의 개인적인 특성 아이의 개인적인 특성 그리고 이 아이가 따라오는지 현재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연령체 유아 뭐 청소년, 성인, 노인 이 모든 부분들을 학습자의 대상으로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는 체육 교육학 뭐 스포츠를 교육한다라고 하면 유소년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지만 지금 뭐 노인 스포츠 지도사도 있죠 따로 이제 이 모든 연령층을 모두 포괄해서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학교 체육 그리고 생활 체육 전문 체육으로 연계적으로 발전한다. 이렇게 네 가지가 스포츠 교육의 지향점입니다. 이 내용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학교 체육, 생활 체육, 전문 체육 이렇게 전문 체육을 또 엘리트 체육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문제가 좀 나눠져 있는데 요거까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여기 나와 있죠? 자, OX 문제 하나 풀고 가볼게요. 교육 과정은 스포츠 교육 학의 연구 영역에 해당된다. 어때요? 정답은? 그렇죠. 5죠. 교육 과정은 스포츠 교육학의 연구 과정에 해당을 하는 게 맞는 내용이죠. 좋습니다. 이제 스포츠 교육의 현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그리고 생활, 그리고 경기, 뭐 경기라고 하면 전문 체육이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학교에서의 체육 먼저 보게 될 건데 학교에서의 체육은 경험을 이 아이가 스포츠에 대한 긍정적으로 뭔가를 스포츠를 다양하게 접해보는 경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생활에서의 스포츠는 내가 생활 속에서 운동을 하면 내가 건강해지고 있어 뭐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어 아니면 직장에서의 복지가
이제 운동이야 라는 이런 개념이 조금 더 많이 담겨 있고요. 마지막 경기에서의 스포츠 교육. 경기에서는 어떻게 스포츠를 교육해야 되냐면 사실 경기는 승패가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그리고 전문적이게 교육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책에서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학교에서의 스포츠 교육 먼저 하면 학생들이 의미 있는 학습 경험. 첫 번째 경험도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 경험한 내용이 방과 후 체육 활동이나 다양한 스포츠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한 또 경험이 나왔죠. 그리고 교사는 시즌 계획에 따라 융통적이고 탄력적인 시간 운영으로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 그러니까 계속 학교에서의 스포츠 교육은 지금 계속 말한 것처럼 경험을 한다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책임감 있는 역할 수행을 하기 위해서 적절한 보상과 강화 보상이 필요하며 시즌의 특색에 따라 학생의 역할의 변화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외워야 될 건 뭐다? 학교에서 하는 거는 경험을 토대로 경험을 배운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생활에서의 스포츠 교육이에요. 이제 생활에서의 스포츠 교육은 대한체육회는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집 주변에서 있는 센터만 기억해 보셔도 딱 알죠. 뭐 수영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배드민턴, 탁구, 보디빌딩, 테니스 되게 다양한 종목이 있죠. 그래서 주민들의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는 개방형 체육 스포츠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생활체육은 인간의 욕구 충족, 그리고 건강 증진, 그리고 유지, 지역사회 개발 등 되게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이 부분을 그냥 묶어서 복지, 여가, 건강이라고 해봤어요. 인간의 욕구 충족을 하는 거, 그리고 건강 유지와 그다음에 유지를 하고 증진시키고, 그다음에 지역사회를 개발하고 그 센터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 주변 지역이 개발이 되겠죠? 그리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여가 선용하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생활체육은 주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국민 복지와 행복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 여기 있죠. 국민 복지. 그래서 이렇게 복지, 여가, 건강 이렇게 세 가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에서의 스포츠 교육은 제가 전문성과 효율성이라고 설명드렸죠. 지도자는 스포츠의 과학적 이론을 적용하여 종목별 다양한 종목에 따른 운동 방법이라든지 운동 기술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종목별 기능을 지도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선수 개인의 경기력 수준에 적합한 훈련 및 대회를 참가 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지도자는 내 팀 내에 있는 선수의 기량과 이 기량에 적합한 그리고 그런 시합들을 연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도자는 여러 가지 교육 매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지도 사례를 관찰하고 효율적인 지도자는 그냥 이 학생을 그냥 지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를 내보내야 되죠? 경기에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스포츠 교육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1강의 기본적인 틀이 잡히게 되는데요. 1강을 하고 앞으로 계속 강의가 진행되면 체육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체육사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때 저희 요거 기억하실까요? 1960년대 그래서 2강 때 나오는 부분을 조금 데리고 와서 하자면 저희가 1차 교육과정부터 제 7차 교육과정까지 쭉 돼 있죠. 요 내용과 같이 덧붙여서 진행해 볼게요. 여러분 1차 교육과정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였죠? 물론 1차 교육과정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 이건 중요하지 않지만 대체로 1950년대 중반부터 시작을 했네? 아니면 1900 몇 년도부터 했네? 이때 끝났네 정도의 개념 틀은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같이 간혹 한두 문제 정도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나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볼게요. 1954년부터 1963년이 제 1차 교육과정이죠. 그때가 요때랑 약간 시기가 비슷하겠네요. 그러면 제 1차 교육과정과 제 2차 교육과정이 1960년대 중반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제가 아까 국민체육진흥법이 1962년에 나왔고 태릉선수촌이 있으면서 또 하나 뭐였죠? 보건체육이 있었다라고 했었잖아요. 제 1차 교육과정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였다? 보건. 초등학교는 보건이고 중고등학교는 체육에 대한 부분이 이제 목표였다. 이 내용 같이 연결해서 볼게요. 그리고 생활 경험을 중요시해서 여가 활동을 강조했고 진보주의 교육 사상이 주입됐습니다. 그럼 1960년대 요거랑 보건체육 그리고 중고등학교에는 체육이 있었다. 요 내용. 그다음에 1970년대부터 1980년대가 진행이 되면 이때는 뭐예요? 제3차 교육과정이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제3차 교육과정은 어떤 정권 때 있었죠? 맞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 있었기 때문에 학문 중심의 교육 과정 그리고 국민 교육 현장의 이념이 실현이 됐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순환 운동과 질서 운동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두 단어가 조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이 되면 제4차 제5차, 제6차 교육과정이 있게 되는데요. 제4차 교육과정의 포인트는 뭐였죠? 인간 중심에 대한 교육과정이었고 그리고 이때 뭐가 나온다? 통합교육과정 교육개발서가 나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렇게 잘랐을 때 이 밑에부터는 4, 5, 6 그리고 2, 3, 1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통합교육과정이 4차 때 나왔고 5차에서는 통합교육과정에 대한 그것을 개발하고 그리고 운영의 자율성을 준다라는 내용 5차 교육과정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6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의 분권화를 통한 통합교육과정을 지향했어요. 그냥 통합교육과정이 아니고 교육과정을 나누는 거를 이제 한다라는 개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 좀 중요하게 여기는 건 탐구 중심, 뭐 자주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 이때 6차 교육과정까지가 통합교육과정의 이제 마지막 마무리이기 때문에 제 7차 교육과정 때부터는 약간 심화과정, 국민공통과정을 나누기 때문에 제 6차 교육과정까지를 이제 7차로 갈랑말랑 약간 변할랑말랑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6차 교육과정 때는 자주성, 뭐 자유 이런 얘기가 조금 나옵니다. 이제 제 7차 교육과정이 나오게 되는데 제 7차 교육과정은 체육의 이제 목적을 제시하게 되고 그리고 요때랑 똑같죠? 1997년 때부터 제7차 교육과정이 나오게 되죠. 제7차 교육과정 때는 1학년부터 10학년까지를 국민공통과정이라고 설정을 했고 11학년부터 12학년까지를 심화과정으로 나눠 놓는 게 여기 때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1960년대부터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1960년대 중반 처음에 나왔던 태릉 이때부터가 1, 2차 그리고 1970년대 중반부터 들어가는 제3차 교육과정 그다음에 1980년대 이후부터 제4, 5, 6차가 들어가게 되고 1997년부터 현재까지를 몇 차? 제7차 교육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체육서와 연결돼서 시험 문제가 왜 나오는지 딱 알겠죠. 그래서 체육교육이 이제 요거가 좀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가 기출 포인트에서 나오는 것처럼 체육교육의 주요 개념도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 1960년대 중반 이때가 뭐 몇 차 교육과정이었는지 기억하실까요? 제1차 그리고 제2차 시작할 때쯤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1차가 거의 확정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기간대에서는 이제 움직임 교육이 나오게 되고 1990년대
이후 특정 종목이나 활동 자체를 배우기보다는 각 활동 속 내재되어 있는 움직임의 보편적 원리를 학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1950년대에는 그렇다. 그럼 1960년대에는 움직임이랑 이제 복원으로 넘어가는 게 있었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1강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제 1강은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냥 요거 달랑 이렇게 책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체육사와 약간 접목해서 보시는 게 이해하기가 더 쉬우실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체육 이제 2023년 기출만 보게 되더라도 체육 교육의 지도 방법론에 대한 이제 7, 8강에 대한 강의가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왔지만 지금 체육 교육의 배경과 개념이 매년 나오거나 한 문제씩 나오게 되는데 그 한 문제가 체육사와 연계된 시험에 조금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인트 잘 지켜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협의의 교육학이라든지 광의의 교육학의 예시를 조금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여기까지 하면 1강이 마무리가 되고요. 다음 2강 때부터는 저희가 그런 다양한 예시들이나 체육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